신뢰할 수 있는 바른정보, 바른장례 진행자 서연입니다. 오늘도 김태우 대표님, 이PD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변화하는 장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무엇이 옳고 그르다가 아니라 여러 방식을 좀 제안 드리면서 우리에게 맞는 방식을 찾으시는 방송입니다. 네, 저희 댓글란에도 좀 그런 게 있는데, 옛날 방식이 더 좋았다. 변화하고 있는 저 방식이 좋다. 이런 것들의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이 있으실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오늘 변화하는 게 더 좋습니다. 혹은 옛날 게 더 좋았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런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정보만 전달해 드리고, 보시는 분들이 평가에 스스로 맞는 것들을 찾으시면 되니까, 네. 그냥 정보 전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표님한테 정리해 달라고 했어요. 저희가 잘 모르니까. 최근에 요셉의 사람들을 운영하시면서 올해나 혹은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에 어떠한 흐름과 추세가 있는지 좀 정리를 해달라고 해주셔서 대표님이 몇 가지 키워드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키워드에 맞춰서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를 주셨는데 한 가지는 이제 장묘, 장지, 장례 이렇게 네.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장묘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점점 더 늘어나는 개장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개장은 이제 기존에 있던 묘를 파묘하는 걸 저희들이 개장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개장해서 예전에는 파묘를 해서 새로운 곳에 매장으로 이장을 했지만 요즘은 파묘를 해서 화장을 해서 이분들을 제2의 추모 시설 또는 자연으로 보내는 이런 일들이 많아진 건데 저는 두 가지로 좀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산소와 우리 사시는 분들이 거리가 좀 멀고 이걸 잘 관리해 드려야 되는데 후손들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잔디 관리를 한다든지 벌초를 한다든지 또 잔디에 약을 준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자주 이제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이사하신 분들도 꽤 있을 거고. 그러니까요. 고향에 살다가 수도권으로 이사해가지고 수도권에 주로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관리적인 측면 하나랑요. 또 한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자면 옛날에는 선친 조상의 묘를 조상의 유해를 아주 잘 관리해야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샤머니적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맞아요. 혹은 함부로 건드리면 벌 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묘지를 손대면 갑자기 뭐가 안 된다, 맞아요. 안 좋다, 이런 그런 걸 되게 중요시했는데 요즘은 묘를 손대는 거에 있어서 일단은 오랜 기간이 지났으니까 네. 큰 문제 없다라는 좀 이제 간단하게 물론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모든 분들이. 근데 그런 게 예전보다는 중시되지 않는다. 그래서 묘지는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개장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질 것 같다. 그리고 지금 개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런데 점점 개장이 늘어났다라고 예. 하셔서 제가 드는 질문은 올해 2023년이 윤년이 있었잖아요. 예. 제가 대표님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개장을 올해도 했잖아요. 예. 몇 년 동안 해왔고 예. 아직도 개장할 묘가 좀 많이 남아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토의 많은 부분을 묘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향후 한 2, 30년은 지속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가 일을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뿐만 아니라 묘는 정리될 분들이 많고 저희들이 이 기점을 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묘지를 그러니까 이거예요. 저희 부모님 세대가 선친의 묘를 저희들한테 주고 가는 게 미안한 거예요. 조금 짐되게 해주는 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묘들을 개장하는 일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묘라는 게 개장하다 보면 끝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 그렇죠. 한 5년 정도 생각했는데 2, 30년은 아직도, 네.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2001년에 이제 법이 매장법 자체가 좀 바뀌었잖아요. 내 땅에도 허가를 안 받으면 못 쓰는 그런 법들이 생겼기 때문에 2001년이면 지금까지 20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3, 40년이 지나야 그 묘들도 또 정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향후 한 2, 30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묘들은
개장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예. 질문은 선산 문화에서 직계 가족 중심으로 이제 변화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옛날에 대가족 중심의 생활에서 지금은 핵가족이잖아요. 네. 장례를 해도 그렇고 모든 이제 뭐 결혼식이든 예식이든 경조사를 해도 옛날에는 큰 집에 큰아버지 맞아요. 아니면 뭐 할아버지, 큰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결정권이 있었어요. 모든 영향력 자체가.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하고 제가 우리 형제들하고만 의논해가지고 결정을 하면 돼요. 예전에는 고향의 선산이 제가 사는 데가 서울인데 선산이 전라도에 있다. 그러면 모든 장례의 장지는 전라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선산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죠. 대표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예. 그 호칭도 없어졌어요. 큰아빠, 예. 큰아버지, 그러니까 예. 그냥 삼촌이라고 부르거나 예. 그렇게 부르지. 뭐 큰아빠라는 호칭도 없어진 걸 보면 뭐 예전에 우리 당숙이라고들 많이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당숙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호칭도 없어지고 있고 예. 문화가 가문이나 혹은 친척들 중심에서 예. 직계가족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선산 문화에서 직계가족 문화로 바뀌는 것도 아까 첫 번째 우리 키워드하고 비슷한 거예요. 개장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는 옛날에 2000년대 초반이나 2000년도, 2010년도만 해도 많은 부분들이 파묘를 하거나 이장을 하면 20명, 30명, 40명 이렇게 선산 위주로 해가지고 제2의 장소로 옮겨가는데 그때는 친척들이 다 합의가 돼가지고 이루어진 건데 지금 그게 아닌 거예요. 선산으로 가던 게 가까운데 명당이 PD님 저희들 매번 이제 저희 명당의 그 기준이 바뀐다는 게 뭐냐면 그렇죠. 근거리. 곳. 맞아요. 네. 교통이 편리한 거. 맞아요. 그런 것처럼 할아버지, 할머니, 큰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 우리 형제 이제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예. 네. 그럼 세 번째로는 이제 예. 정부 정책의 변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정부 정책이 이제 아까 이 앞전에서도 제가 잠깐 다뤘지만 2001년도에 장사법이 좀 바뀌고요. 그다음에 그 장사법이 바뀐 이후로 매장을 하던 문화에서 점점점 화장률이 높아졌단 말이죠. 화장률이 높아지면서 옛날에는 그냥 고향의 땅이나 누구한테 큰아버지한테 땅을 좀 쓰겠습니다 그러고 매장을 우리 부모님들은 해드렸는데 이 매장의 규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화장률이 점점 높아지니까 화장을 하다 보니까 가까운 곳이나 이런 데 모셔야 되는데 화장하고 그때 정부가 화장률을 권장을 하면서 봉안당 가까운 지자체라든지 화장장 주변에 봉안당들을 허가를 많이 해준 거예요. 일허가를.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장을 가야 될지 화장을 가야 될지 결정을 못한 상태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거의 매장보다는 화장하기가 비용적인 것도 그렇고 방법적인 것도 편하니까 화장을 해서 봉안당으로 많이 간 거예요. 화장률이 예.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이제 그때 2008년도 이런 데 보면 50에서 60%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한 15년 전에는. 예, 한 뭐 15년 전 요때.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전국적인 게 아니고 이제 지방에는 더 화장률이 낮고 네네. 수도권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화장률이 높은 이유는 인천, 수원, 서울은 밀집돼 있잖아요, 대도시에. 그리고 화장장 문화가 되게 빨리 들어온 거예요. 화장장이 오래전부터 생겼기 때문에 화장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오늘 현재로 보면요. 서울, 수도권, 인천, 부산은요 90%가 다 넘어요. 거의 그냥 웬만하면 화장한다고.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한 몇 년 전만 해도 장례를 10건 도와드리면 한 건이 매장이 있었어요. 네. 그 매장이 뭐 가까운 근교의 공원묘지든 지방의 선산이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20건에 한 건? 아, 그럼 뭐 체감으로는 거의 5% 정도. 예, 근데 된 수도권에서는 거의 90%가 다 넘었어요. 그럼 제가 듣기로 아까 대표님한테 살짝 들은 걸로는 정부 정책이 뭐 자연장까지도 네. 이제는 전 들었는데 예. 산골장 같은 것도 좀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저희들이 최근 뭐 10년 전부터 수목장에 관련된 이야기, 자연장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아졌잖아요. 네. 근데 요즘 최근에는
산골장에 관련된 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제도화해서 산골하는 장소를 많이 허가해주겠다라는 게 정부의 지금 방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골이라는 걸 혹시 어색하신 분들이 있을지 예. 모르지만 유골을 그냥 뿌리는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산골이라든지 해양장. 지금 이미 해양장이 부산하고 강원도 양양 쪽하고 인천 쪽하고는 해양장이 있거든요. 그 해양장은 뭐냐면 배를 타고 나가서 바다에 그냥 유해를 그냥 바다에 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골장은 가까운 이제 뭐 화장장이라든지 이런 데 안에 산골 동산이라고 그래서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문중 또는 종교 이런 데에 산골장을 허가를 해 주려는 지금 법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제가 지금 접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보다도 자연적인 형태로 가는 게 많아질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예상입니다. 물론 예상이 틀려질 수는 있겠지만. 예.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분야인 장지 분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장지에서는 실내에서 야외로 이동이라고 예. 해주셨어요. 실내에서 야외로의 이동이 이제 아까 그 장면하고 좀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화장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실내 봉안당으로 막 가던 분들이 지금은 추모 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자연 야외 쪽으로들 많이들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야외에 있는 추모 시설들 자체에서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화장에서 매장하는 형태, 잔디장이나 평장이나 자연장 형태 또는 수목장 형태 또는 어떤 공원묘지에서는 저희가 뭐 예전에 소개했던 영상에서는 원래 매장묘로만 하던 데가 실내 봉안당까지도 만들어서 상품을 여러 가지로 다양해질 수 있는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그 어떤 이제 그게 아마 15년 정도 전 이야기일 것 같아요. 어떤 교회 한 군데에서는 외국에서 목사님이 공부를 하고 오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산골장을 만든 거예요. 교회에서. 네, 근데 교회에다가 못 만들고 경기도에 가까운 공원묘지에다가 땅을 산 거예요. 한 100평 정도를. 그래서 많이 계약을 하니까 그렇게. 네, 교회들에서. 100평 정도를 사가지고 거기 교회는 무조건 교회 주관으로 장례를 하려면은 자연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저희가 원래 매장 방법으로 야외에 있다가 실내로 갔다가 다시 이제 야외 형태로 많이들 장지 부분이 바뀌고 있는 게 저는 좀 실감하고 있어요. 저도 들으면서 되게 이상했던 게 네. 원래는 매장묘의 야외였다가 예, 편리함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실내에 비가 오나 뭐 그렇죠. 아까 얘기한 잔디의 관리적 측면이나 실내 봉안당 같은 것이 더 편리할 건데 지금 다시 야외로 가고 있잖아요. 요거 왜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실내에 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분들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자연으로 돌아가지 아직 않았다라는 그렇죠. 뜻 때문에. 네. 그냥 이제 물론 실내 봉안당이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요. 뭐 호공원도 마찬가지고 정부에서 하는 거. 근데 이제 사설 우리 뭐 재단법인이든 종교 시설에서 하는 추모 시설들 봉안당은 기간이 영구적으로 임대예요. 그럼 이제 뭐 제 앞으로 분양을 받으면은 뭐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가족들이 계속적으로 써도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모셔놨다 그러면 유골함으로 모셔져 있다 그러면은 뭔가 아까 이제 매장도 그랬잖아요. 제가 가기 전에 제 부모님을 뭔가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한테 그거를 뭐 하다못해 관리비라도 얼마씩 내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자연으로 가는 형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네. 저도 만약에 저희 부모님을 만약에 봉안당에 유골함에 안치시켜 놨다면 평생 그 상태로 계시면 뭔가 죄송할 것 같아요. 예. 차라리 상골하거나 자연으로 네. 돌려보내드리면은 내 할 몫을 다 했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어딘가 유골함이 평생 모셔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가 좀 낙후되면 죄송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근데 이제 여러분 보시는 분들이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희가 야외 시설이 더 좋다라는 거는 절대 아닌 거고 야 봉안당으로 그러니까는 장사법이 바뀌면서 화장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갈 수 있기 편한 데가 비용적으로 많이 들지 않고 갈 수 있는 데가 봉안당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야외 시설이 그렇다고 결코 싸지는 않아요. 비용적인 면에서. 절대 싸지 않아요. 근데 비쌈에도 불구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화된 상품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시청하시는 이제 분들이 부모님의 선산에 모시는 방법을 여러 가지 형태로 바꾼다 이거죠. 그런 걸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세 번째 분야로 장래 분야가 남았습니다. 장래 분야에서는 빗나간 예상이라고 해주셨어요. 되게 특이한 네. 키워드인데 빗나간 예상.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시대에 접하면서 상당히 많이 이제 그 조문 계획이라든지 부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다니질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장래 문화가 좀 많이 바뀌겠다 생각했어요. 저는. 좀 간소화되거나. 예, 네. 간소화되거나 가족 중심이나 이제 무빈소나. 음.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코로나가 이미 지금 끝났다고 지금 뭐 한 1년 정도 됐잖아요. 저희가 네. 국가에서 선포한 게. 물론 지금도 코로나는 계속 지금 전파가 되고 감기처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은 조문의 문화가 있잖아요. 품앗이처럼. 뭐 결혼식도 마찬가지고 이 조의금을 전달하는 문화가 바뀌지 않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래는 이게 축소되거나 이게 이제 가족 중심으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 전하고 코로나 이후하고는 크게 장래 문화가 바뀐 게 없다라는 게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은 3일장 문화도 축소되거나 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점점 이제 만약에 물론 이제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국적으로 제주도를 빼고 전국적으로 장래가 하루에 만약에 100건이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숫자로 그냥 100건이라 그러면 서울, 경기 이 수도권에서 장래를 하시는 분들이 한 60건. 비율이 엄청. 그러니까 많네요. 서울 수도권 쪽으로 되게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대도시 쪽으로. 물론 이제 뭐 부산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겠죠. 대도시 쪽에서 이루어지는 게 60건 정도에서 65건까지도 이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래요. 그럼 나머지 35에서 한 40%는 전국적으로 지방에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장례 자체가 서울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A라는 장례식장이 종합병원이고 시설이라든지 뭐 주차라든지 이런 게 용이해요. 물론 가격대는 어떨지 모르지만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왕 부모님을 모시면 A라는 장례식장에서 하고 싶은데 돌아가시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화장도 이제 몰릴 때가 있어요. 장례가. 이제 환절기 때라든지 이럴 때라든지 날씨의 변화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장례가 많이 없다가 갑자기 2주 간격에 막 몰릴 때가 있어요. 좀 추워지면 많이. 네, 그러니까 뭐 찬바람 나거나 네네. 뭐 이제 온도의 변화가 있으면 어르신들이 갑자기 막 그렇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화장장이 일단은 예약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 사시는 분이 벽제나 이제 그 서울시립승하원이나 서울추모원에서 화장을 해야 되는데 3일장에 예약을 안 되고 4일장 걸리는 경우 하나라. 두 번째는 A라는 장례식장에서 이제 빈소를 차리고 우리는 장례를 하고 싶은데 A라는 장례식장이 다 만실인 거예요. 그러면 하루는 만약에 오늘 오후에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오늘 오후에는 그냥 우리 부모님을 안치실에 안치만 하고 두 번째 날서부터 3일의 조문, 즉 4일장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예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는 좀 장래가 간소화되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반대로 유지되거나 심지어는 4일장으로 늘어나는 경우도 덜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원래 거죠? 장례는 3일장, 5일장, 7일장, 9일장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갔었어요. 홀수로 가죠. 홀수로 갔는데 이 4일장의 의미는 뭐냐면 4일장이 해서 좋아서 4일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노인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몰려서 돌아가시게 되면 일단 화장시설 화장시설이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이제 몰리는 데는 4일장으로 그것 때문에 늘어나고 빈소를 우리가 A라는 장례식장에서 쓰고 싶은데 그 빈소가 만실이다 보니까
4일장으로 늘어나는. 그러니까는 조문은 3일을 받되 안치를 하루 정도 더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변화하는 장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또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뭐 이게 뭐 통계나 이거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곧 자연에서 왔다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가듯이 예전에 매장 문화가 흙으로 갔다라는 그런 이 장묘의 형태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봉안당이나 다른 여러 가지로 갔다가도 다시 지금 패러다임 자체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가는, 자연에서 왔다 자연으로 가는 그런 이 장례 문화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대표님이 저희 촬영 전에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예전의 문화는 산 사람을 위한 문화였다. 아, 그렇죠. 예. 무덤을 어떻게 쓰거나 묘를 어떻게 관리하면 우리가 복을 받거나 화를 입는다였다면 산 사람을 위한 장례 문화에서 혹은 장지나 장묘 문화에서 추모 시설로 옮겨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게 저는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장례나 장지나 장묘나 이제 하나의 이제 같은 부분이지만 이제 이게 뭐라고 답은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직계 가족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직계 가족분들이 잘 상의해서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우리가 가장 맞는, 우리가 앞으로 가장 좋을 수 있는 그런 장례나 장지나 장묘의 그런 형태를 논의하셔서 결정하셔서 이제 쓰시면 될 것 같다라는 게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예,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